빌, 돈 들이지 않고 시력 회복하는 비결. 60만원짜리 안경을 맞춰도 해결되지 않던 침침한 눈이 단돈 몇천 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67세 박점래님은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시다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습관으로 한 달 만에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0.3이었던 시력이 1.0까지 맑아진 비결이 있습니다. 안과를 찾는 60대 환자의 90%가 이것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데 정작 엉뚱한 치료에 소중한 돈과 시간을 쓰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만 잘 따라하시면 집에서 시력을 맑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 주치 의학 박사 김태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소중한 눈 건강 정보를 위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지면 노안이나 백내장이라 생각하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박점래님의 사례처럼 수십만원짜리 다초점 렌즈로도 해결되지 않던 흐릿한 시야가 수술 없이 좋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눈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눈을 감싸는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빛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은 수정체가 아닙니다. 눈의 가장 바깥 표면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막, 즉 눈물막입니다. 안과학적으로 이 눈물막은 우리 눈의 첫 번째 렌즈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싼 카메라라도 렌즈 표면에 얼룩이나 스크래치가 있으면 사진이 뿌옇게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눈도 안쪽의 망막이나 시신경이 아무리 건강해도 빛을 처음 받아들이는 눈물막이 균일하지 않으면 선명할 수 없습니다. 병원을 찾는 중장년층 환자 10명 중 9명은 도수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렌즈인 눈물막이 깨져서 생긴 굴절 이상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구 건조증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눈이 뻑뻑한 증상을 넘어 시력의 질을 결정하는 질환입니다. 눈물막은 두께가 고작 7마이크로미터밖에 되지 않은 미세한 층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얇은 막이 각막 표면을 매끄럽게 덮어주어야 빛이 올바르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관리가 소홀해지면 이 막이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빛이 눈으로 들어오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난반사가 일어납니다. 오후가 될수록 무언가에 집중할수록 시야가 점점 흐려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눈물막이 버티지 못하고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를 겪는 여성분들이나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에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박정래님, 역시 처음에는 백내장인 줄 알고 겁을 먹으셨지만 정밀 검사 결과 수정체는 생각보다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거칠어진 각막 표면과 3초도 버티지 못하고 깨지는 심각한 수준의 눈물막 건조증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눈물막이 이렇게 쉽게 파괴되는 걸까요? 단순히 눈에 물이 부족해서일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눈이 뻑뻑하다고 무작정 수분 성분의 안약만 넣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물막이 유지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물을 덮어 증발을 막아주는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물은 단순히 짠물이 아닙니다. 가장 안쪽의 점액층, 중간의 수성층, 가장 바깥쪽에 지방층이라는 3가지 성분이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어야 합니다. 컵에 담긴 물 위에 올리브유 한 방울을 떨어뜨려 두면 며칠이 지나도 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름샘 기능이 떨어지고 질 좋은 기름이 나오지 않으면 소중한 눈의 보호막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적인 시력 저하와 침침함의 근본 원인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무너진 눈물막의 구조를 다시 재건하는 과학적인 접근법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 생체 리듬을 이용하여 이 기름막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은 부족한 수분을 채우고 질 좋은 기름을 생성하며 막힌 기름 배출구를 뚫어주는 단계별 해결책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인공 눈물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보통은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질 때 인공 눈물을 찾으시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효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공 눈물은 치료제가 아니라 보호제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엔진 오일이 다 타버린 뒤에 보충하면 이미 엔진은 망가진 뒤입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전에 미리 오일을 쳐주어야 부드럽게 작동하듯 우리 눈도 건조함을 느끼기 전에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건조함을 느꼈다는 것은 이미 눈물막이 파괴되어 각막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공 눈물을 넣는 타이밍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이를 선제적 점안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중 눈이 가장 건조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 순환이 멈추고 신진대사가 떨어져 눈 표면이 가장 메마른 상태가 됩니다. 이때 준비 없이 눈을 억지로 뜨거나 비비는 행동은
마치 거친 사포로 깨끗한 유리창을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머리맡에 둔 인공 눈물을 한 방울 저만하는 것이 시력 회복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의 인공 눈물은 밤새 말라버린 각막에 즉각 수분을 공급하고 윤활유 역할을 하여 눈을 부드럽게 뜰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아침에 느끼는 침침함의 절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과 연동하여 눈물을 넣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음식에 집중하느라 눈 깜빡임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류가 위장으로 몰리면서 눈으로 가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마친 직후에 인공 눈물을 넣는 것을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기상 직후 1번, 그리고 매 식사 후 3번을 지키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4번의 골든타임을 완벽하게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에 들어있는 다효용 제품에는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보존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를 장기간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각막세포의 독성을 유발하고 눈을 더 건조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을 치료하려는 것이지 독을 넣으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공 눈물이 부족한 수분을 급하게 채워주는 소방수 역할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습관은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댐 기초공사입니다. 많은 분이 눈물을 열심히 넣어도 금방 다시 뻑뻑해진다고 호소하십니다. 그 이유는 눈물을 가두어주는 기름층의 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넣어주는 것보다 내부에서 생성되는 성분을 바꿔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때 무너진 기름막을 재건해줄 강력한 구원투수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보통 혈액순환이나 두뇌 건강을 위해 오메가3를 드시지만 안과 의사들이 건조증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영양소 1순위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메가3에 함유된 EPA와 DHA 성분이 눈꺼풀의 기름샘인 마이봄샘의 염증을 억제하고 기름의 성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좋다는 속설이 아니라 검증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대학 안과연구팀에서 안구건조증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한 그룹에는 오메가3를, 다른 그룹에는 위약을 섭취하게 한 결과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석 달 후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눈물 증발 속도가 무려 35%나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해 눈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눈시림이나 이물감 같은 불편함도 4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인공 눈물만으로는 도달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건강한 눈물막의 기름은 올리브유처럼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액체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이 기름이 마치 굳은 버터나 치약처럼 끈적끈적하게 변질됩니다. 이렇게 탁해진 기름은 탁해진 마이봄샘을 막아버리고 간신히 나오더라도 눈물 표면에 고르게 퍼지지 못합니다. 오메가3는 바로 이 굳어가는 기름을 다시 찰랑거리는 맑은 기름으로 바꿔줍니다. 체내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작용을 통해 기름샘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눈물막을 코팅하는 기름의 질을 최상급으로 끌어올립니다. 박점래님이 한 달 만에 눈이 덜 마른다고 느끼신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러한 내적인 변화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오메가3나 먹는다고 다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미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섭취량과 종류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시력 회복을 위한 하루 권장 섭취량은 EPA와 DHA의 합이 1000mg에서 2000mg 사이입니다. 시중의 저함량 제품으로는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우니 뒷면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체내 흡수율이 높고 불순물이 적은 RTG 형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금속 오염이 걱정된다면 소형 어류나 식물성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제품을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EPA와 DHA의 합이 충분한 고순도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섭취 타이밍 또한 인공 눈물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지용성 기름 성분이라 빈속에 드시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속쓰림이나 비린내 섞인 트림 같은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셔야 음식물 속 지방과 섞여 체내에 잘 흡수됩니다. 박정래님처럼 아침과 저녁 식사 후 한 알씩 나누어 드시는 것도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바쁜 일상에서 매끼 식단을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질 좋은 영양제로 꾸준히 보충하시길 권합니다. 눈 건강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지속 가능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오메가3는 먹자마자 효과가 나타나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로운 성분으로 교체되고
체질이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4주에서 길게는 12주 정도 꾸준히 섭취해야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요즘 인공 눈물 넣는 횟수가 좀 줄었네 라고 느끼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분이 한두 주 드셔보시고 효과가 없다며 중단하시는데 이는 물을 끓이다가 99도에서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곽전매님도 처음 한 달은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함이 쌓여 눈물막을 복구해내셨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오메가3를 올려두고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수분을 채우는 인공 눈물과 수분을 지키는 오메가3가 준비되어도 기름이 나오는 출구가 꽉 막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도꼭지가 녹슬고 막혀 있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행해야 하는 물리적인 치료법입니다. 안과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시행하는 시술의 원리를 집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술에 버금가는 눈꺼풀 청소입니다. 우리의 속눈썹 뿌리 근처에는 기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 입구가 위아래 합쳐 무려 50개나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면 이 입구에 노폐물이 쌓이고 굳어버린 기름이 입구를 단단히 틀어막게 됩니다. 마치 여드름이 모공을 막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막힌 구멍을 뚫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기름이 눈물막에 도달하지 못해 증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예민한 기름샘 구멍은 열과 마찰의 과학으로 안전하게 뚫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샤워하실 때 꼭 따라해 보십시오. 하루 단 5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시력을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굳어있는 기름을 녹이는 온찜질입니다. 기름샘 속의 기름은 딱딱하게 굳은 버터와 같습니다. 억지로 짜내려 하면 연약한 눈꺼풀 조직에 상처만 입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열을 가해 액체 상태로 녹여주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눈 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에서 45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목욕탕, 온탕 정도의 따뜻함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중에서 판매하는 눈 전용 찜질팩이나 팥주머니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찜질 시간을 최소 5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2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는 눈꺼풀 깊숙한 곳에 마이봄샘까지 열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분 동안 눈을 감고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명상하듯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 과정만으로도 눈 주변의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꽉 막혀있던 기름들이 부드럽게 녹아 배출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기름이 충분히 녹았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마사지로 넘어갑니다. 녹은 기름을 물리적인 힘으로 짜내어 밖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때 무작정 비비는 것이 아니라 기름샘의 결에 맞춰 밀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을 이용해 진행하십시오. 위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따라서 눈을 지그시 감은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합니다. 반대로 아래 눈꺼풀의 기름샘은 아래에서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눈꺼풀은 아래에서 위 속눈썹 방향으로 쓸어 올려야 합니다. 이 동작을 위아래 각각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십시오. 이때 안구를 강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 피부를 가볍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마사지가 제대로 되었다면 눈앞이 잠시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막혀있던 기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눈물막을 덮어 생기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내 기름샘이 드디어 뚫렸구나 라고 기뻐하셔도 되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속눈썹 뿌리 닦기입니다. 마사지로 짜낸 기름과 눈꺼풀 가장자리에 엉겨붙은 노폐물 그리고 각종 먼지나 화장품 잔여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를 제대로 닦아내지 않으면 기껏 짜낸 기름이 다시 입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세정제는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전용 제품이 좋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눈꺼풀 전용 세정제나 티슈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전용 세정제를 당장 구하기 어렵다면 베이비 샴푸를 활용해보세요. 일반 비누나 샴푸는 눈에 들어가면 자극이 심해 사용이 어렵지만 순한 유아용 샴푸를 물과 1:10의 비율로 희석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희석한 용액을 면봉에 묻혀 속눈썹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내시면 됩니다. 깨끗한 면봉이나 꺼지에 희석액 또는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적셔줍니다. 그 다음 거울을 보며 한 손으로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속눈썹이 난 뿌리 부분, 즉 점막과 속눈썹 사이를 꼼꼼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마치 양치질을 하듯 좌우로 살살 문지르며 노폐물을 제거해주세요.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무엇보다 시원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닦아낸 면봉에 노랗게 묻어나오는 기름때를 직접 확인하면 그 효과를 체감하게 됩니다. 3단계 과정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헹궈내야 합니다. 세정제 성분이 눈에 남아있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세안하십시오. 온찜질, 마사지, 세정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합쳐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샤워할 때 습관처럼 실천하시면 따로 시간을 낼 필요 없이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정수님 또한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꾸준한 실천으로 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딱 2주만 참고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느낌 자체가 달라집니다. 눈꺼풀에 무겁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사라지고 이물감도 씻은 듯이 없어집니다. 무엇보다 거울을 보면 눈의 흰자가 맑아지고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마이봄샘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깨끗하고 질 좋은 기름을 끊임없이 뿜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과 전문의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수백만 원짜리 시술보다 매일 저녁 집에서 하는 10분의 투자가 훨씬 강력합니다. 눈꺼풀을 청소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눈이 맑아야 세상이 맑게 보이고 그래야 뇌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영양크림보다 눈꺼풀 청소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눈이 마르기 전에 미리 넣는 선제적 인공 눈물. 둘째, 눈물의 증발을 막는 기름층을 복구하는 오메가3 섭취. 셋째, 막힌 기름샘을 뚫어주는 눈꺼풀 청소입니다. 이 세 가지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인공 눈물로 물을 대주고 오메가3로 기름의 재료를 공급하며 눈꺼풀 청소로 기름이 나오는 길을 터줘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 눈의 눈물막 렌즈가 완벽하게 복원됩니다. 박점래님이 시력을 0.3에서 1.0으로 되찾은 비결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간 실천한 꾸준함에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루틴을 챙기기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루 실천표를 정리해드립니다. 이 내용을 냉장고나 거울에 붙여두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하루 루틴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상 직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둔 인공 눈물을 양쪽 눈에 한 방울씩 넣으십시오. 밤새 말라있던 눈에 즉각적인 생명수를 공급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보다 눈 건강에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마친 직후입니다. 식사 후 물을 드실 때 오메가3 영양제 하나를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입가심을 하듯 인공 눈물을 한 번 더 점안합니다. 자꾸 깜빡하신다면 수저통 옆에 영양제통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점심 식사 후입니다. 오전 내내 활동하느라 지친 눈을 위해 인공 눈물로 수분을 충전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하루 중 눈이 가장 피로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눈물막이 가장 많이 파괴되는 마의 시간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인공 눈물을 넣은 뒤 1분만 눈을 감고 휴식하십시오. 이 1분의 휴식이 남은 하루의 시력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 식사 직후입니다. 아침에 오메가3를 드시지 못했다면 이때 반드시 챙겨 드십시오. 그리고 인공 눈물을 한 번 더 넣어 하루 동안 고생한 눈을 달래줍니다. 여섯 번째는 저녁 샤워 시간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샤워기에 따뜻한 물이나 온찜질로 눈의 피로를 풀고 기름을 녹여주십시오. 세안하시면서 눈꺼풀 가장자리의 노폐물을 꼼꼼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양치질을 안 하고 주무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눈꺼풀 청소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필수 위생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취침 직전입니다. 주무시기 바로 전에는 일반 인공 눈물보다 점도가 높은 겔 타입이나 연고 타입의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눈물 분비가 거의 멈추기 때문에 점도가 높은 제품이 밤새 수분 증가를 막아주는 훌륭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할 일이 많아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습관들입니다. 핵심은 아주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꾸준함과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 나이가 이미 70인데 관리한다고 좋아질까? 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네, 무조건 좋아집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으며 눈물막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언제든 다시 복구될 준비가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흐릿한 눈으로 남은 여생을 사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고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당연한 행복을 되찾을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박점래 님도 처음에는 포기 상태셨지만 지금은 안경 없이 성경책을 읽으시며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다음번에는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당장 약국에 들러 무방부제 인공 눈물과 오메가3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눈꺼풀 청소를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딱 한 달만 저를 믿고 따라해 보시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 풍경이 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다가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을 보시며 본인의 증상과 비슷하거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궁금한 점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침침했던 눈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눈 건강으로 고생하는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안과 의사들만 알고 있는 눈 건강의 핵심 비밀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맑아지는 그날까지 저 김태형 박사가 든든한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밝은 눈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행복연구소입니다.